8월 15 정부 수립 선포 후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승인한 전망은 불투명했다. 그것은 소련 중심의 공산국들은 물론 영국 중심의 연영방도 반대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라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소식이 외국의 언론에 보도되고 김구가 미소 양군 철수 후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 유엔 사무총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파리 총회에서 대한민국 승인을 방해하던 공산 진영에게는 반대하기 위한 아주 좋은 구실이었다. 한국 대표단의 각고의 노력 끝에 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인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유엔은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는 문제를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찬성 47표, 반대 6표, 마침내 유엔은 대한민국 적법성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권위가 전 한반도에 미친다는 점을 승인했다. 우여곡절 끝에 날은 세웠으나 신생국의 앞날은 험난했다. 일제의 수탈과 나라도 남북으로 갈려 경제가 엉망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해외 동포들, 북한에서 올라오는 원라민들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어때요?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웠나요? 그게 아직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업자가 많고 일거리는 없고 글도 쓸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이승만은 일문난에 허덕여야 했다. 당시 상황은 지식인층 다수가 좌파에 관여하거나 월북, 반정부, 반체제적인 움직임에 관여했다. 장관들이란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부처를 꾸려나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군. 이 사람들은 조직이나 행정을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며 책임과 권한을 이임하는 방법을 이해 못하고 있어. 예산은 점점 균형을 잃어가고 정부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은 1948년 9월 9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 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를 수립했다. 이어 소련 점령군인 1948년 말까지 철수한다고 밝혔다. 그것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그때까지 철수하라는 압력이었다. 미군이 철수하겠다고? 왜 갑자기? 이에 미국도 1949년 6월 말까지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남한에는 제대로 조직된 군대도 없는데 50만 명에 이르는 대군이 있는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이라도 하게 되면 방어할 수단이 없지 않은가? 이승만은 당장 트루먼 대통령에게 철군 용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군을 해야겠다면 한국군의 규모를 6만 5천에서 10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5만 명의 예비 병력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기와 장비를 지원해 주시오. No. 나는 5월과 6월이 위기의 달이며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은 1950년 5월 11일 외신 기자들과 회견을 열었다. 눈앞에 다가온 남침 위협에 대해 아무런 방어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미국의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국제 여론의 호소에서라도 미국을 압력해 보고자 하는 심정이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곧 닥쳐올 한반도 최악의 비극을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출범할 당시 정식 교육을 받은 국민이 25%에 불과했고 문맹률이 80%에 이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정착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민주주의의 기초는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의무교육 제도 실시와 문맹 퇴치 운동을 벌여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문화적 기반과 국가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승만은 1949년 모든 어린이가 6년제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 공을 통해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1959년이 되어서는 문맹률이 20.1% 낮아졌다. 이 기간 중 중학생은 10배,
고등학생은 3.1배, 대학생은 12배라는 수적 증가를 보였다. 이승만이 국가 재정의 80%를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가난한 나라에서 정부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입한 결과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교육혁명은 60년의 공업화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었고 우수한 노동력을 키우는 과정이 된 것이다. 이승만은 48년 3월 20일 친구이자 정치 고문인 로버트 올리버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공산혁명을 막기 위해서도 시급히 농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과 자유시장 경제 정착에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의 73%가 농민이고 그중 절반이 소작농입니다. 가난한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만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한민당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지주였기 때문에 저항이 심했다. 그 때문에 농지개혁 법안은 6.25 전쟁이 나기 3개월 전인 1950년 3월에 확정되었다. 농지개혁이 파종 시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농민들이 자신의 농지에 애착을 갖고 농지에 차질이 없을 것이요. 반드시 파종 시기 이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농민들은 지주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 표면적으로 지주에게 복종해야 했다. 또한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의 농지 개혁을 부르는 좌파에게 동조하고 있었다. 농지 개혁으로 자주의 지주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며 산업화 과정에서도 소작농을 지주에게 애속되지 않는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이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농지개혁은 지주 계급을 몰락시키고 자작농을 키우는 혁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불평등한 봉건제, 신분제를 빨리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었으며 시장경제의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농지개혁은 사회적 유동성을 촉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되었다. 정부는 그것이 전면 침략인지 국치 도발인지 판단하지 못했다. 그것이 전면 남침이라는 것은 오전 8시나 돼서야 알게 되었다. 그때 이미 소련제 아크 전투기가 서울 상공을 날고 있었다. 이승만은 동경의 메가더 상령부에 전화를 걸었으나 일요일이라 잘 연결되지 않았다. 11시에 긴급 공민회의 회비가 소집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올 리 없었다. 정부는 시민들을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군이 침략군을 몰아내고 있다는 상투적인 방송을 내보내는 도리밖에 없었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국군이 인민군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뭔 소리요? 탱크들이 집 앞까지 내려오는 상황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오? 메가더 원수가 깨면 이렇게 전하시오. 당신네들이 빨리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국인 2,500명을 다 죽이겠소. 동맹국조차 없는 한국의 상황은 비참했다. 국군은 병력이나 화력에서 침략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용감하게 잘 싸웠다. 하지만 개전 사흘 만에 병력의 50%가 잃고 군은 거의 늦었다. 각각 빨리 피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군인들을 보면 어떻게 도망간단 말이오. 크게 보십시오. 정 대통령이 적에게 포로가 되면 국가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경무대를 출발하여 새벽 4시에 특별열차편으로 서울역에서 남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급히 피난에 나선 것을 오해한 이승만은 대구역에 도착한 지 20분 만에 다시 대전으로 올라왔다. 저건 뭐야? 6월 29일 오전에 일본으로부터 날아온 메가더 장군은 예정대로 수원 기지에 오고 있었다.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야겠습니다.